향교 서원 청년유사 양성 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제1강 오성 박평성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유사 여러분. 오늘부터 저하고 2강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맡은 분야는 문묘에 배양된 인물 중에 오성과 공문십철 그리고 송조 육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으로 2강에는 유교 의례와 유교의 현대화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오성, 공문십철, 송조 육현에 대해 소개할 건데요. 먼저 오성에 대해서 1부에 소개하고 2부에는 공문십철과 송조 육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유교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 25년째 유교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성균관 총무처에서 교본부장을 하면서 성균관과 향교 서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향교 서원 활성화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년유사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뭔가 뜻깊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하면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5분을 일컫는데요. 원래는 공자님만 성인으로 칭하고 나머지 4분은 사실은 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현재 문묘에는 오성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묘에 배양된 인물 중에 이제 제가 소개할 부분이 오성하고 공문시철, 송조 육현인데 그 이외에 우리 아국 18현, 이제 동국 18현이라고 하는데 18분이 더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오성하고 공문십철, 송조 육현만 제가 담당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묘의 구조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향교하고 관련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자님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이제 BC 521년에 태어나셔서 479년까지 사셨죠. 주로 춘추 전국 시대에 사셨는데 이제 아버지 숭량홀과 어머니 안징제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공자님에 대한 일화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니구산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그리고 어머니가 권리로 이사해서 권리에서 사시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아마 오산에 가면 권리사가 있죠. 공자님을 모신. 그래서 권리하면 이제 공자님을 이제 지칭하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님이 이제 총 이제 72제자, 그러니까 육례에 통한 제자가 총 72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도들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공자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님에 대한 칭호가 시대마다 약간씩 좀 다른데요. 지금 현재의 향교에 모셔져 있는 공자님의 호칭이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원나라 성종 11년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공자님에 대한 기본적인 아마 그 행적이나 뭐 탄생 이런 것들은 여기 청년유사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빨리 넘겼는데요. 시간적인 어떤 제약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공자님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앞부분은 이제 짚고 넘어갔고 공자님의 인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공자님의 대표 사상은 인사상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공자님에 대해서 공자님이 이제 말씀하신 저 인이 뭔지는 좀 알고 좀 있어야 적어도 향교를 출입하고 향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인에 대해서는 어느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데 대부분이 인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인을 설명한 대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자님께서 인을 이야기하시죠. 첫째는 이제 번지라는 제자에게 인은 바로 애인이다.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공이 물었을 때는 이제 박시제중은 바로 이제 인을 하는 방법이다. 널리 베풀고 대중을 이제 구제하는 일은 바로 이다. 셋째로 이제 안연이 물었을 때는 바로 극기복례하는 것이 바로 인을 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른 많은 제자들이 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쉽게 이제 허용을 안 하는데 이 세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단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맹자에 와서 공자의 인사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죠. 그게 이제 사단 칠정할 때 사단의 부분인데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는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반드시 측은지심을 갖게 된다. 그것은 그의 인이 어린아이와 일치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나 짐승들이 우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불인지심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그의 인이 이제 조수와 일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맹자가 제선왕하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선왕이 딱 앉아 있는데 신하가 소를 하나 끌고 가요. 근데 그 소를 왜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사에 헌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우 불쌍하다. 그 소를 놓아주고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은 아유 왕이 그 소를 아끼고 양으로 바꾸라고 그랬다. 비싼 소는 이제 죽이지 말고 좀 싼 양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산을 아까워서 바꾸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맹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께서는 불인지심 때문에 그랬다. 소가 죽음으로 이렇게 사지로 끌려가는 걸 보고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바꾸라고 한 거지.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그 소 한 마리 아끼려고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대선왕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랐는데 맹자가 이제 그 속마음을 읽어준 거죠. 그러면서 맹자가 저 불인지심이라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다.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을 실천하고 인을 회복할 수 있는 단서가 저 불인지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초목이 꺾이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좀 불쌍한 마음이 들죠. 민율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인이 초목과 함께 일체되기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초목은 또 생명이 있는 건데 생명이 없는 기왓장이나 돌이 깨지는 걸 보면 또 사람들이 고석지심을 갖느냐, 아까워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든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인이 기왓장과 일체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 단서를 갖고도 우리가 인이 도대체 뭔지 참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실체를 구체화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이제 정명도의 식인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의학서적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손발이 마비되는 병을 말하여 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인병이죠. 손발이 마비되는 병.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병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정명도 선생이 이제 인의 실체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손목에 한번 맥박이 뛰는지 한번 손목을 한번 이제 만져보세요. 아니면 심장에 한번 손을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심장이 뛰고 손목에서 맥박이 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인의 실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이라는 게 사실 어질인인데, 어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관념적인 말로 다가와서 그게 현실에서 실체를 찾기가 쉽지 않는데, 이제 우리 정명도 선생은 바로 이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는 걸 느끼는 것이 곧 그게 인이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더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인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잘 돌고 순환하는 거, 소통하는 거, 이런 상태가 바로 인이 존재하는 상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의 몸으로 삼는 것이니 자기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이 있는 건 전부 나의 인과 이 우주 천지 만물의 인이 일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물일체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손발이 불이 나면 기가 이미 통하지 못하여 모두 자기에게 속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게 된다. 그러므로 널리 베풀어 사람을 구원함은 성인의 공효인데, 바로 나의 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박시제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우뚝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이루게 해주고, 자기를 살펴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정명도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공자님의 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형광등, 밤에 이 스위치를 딱 눌렀더니 형광등이 딱 켜졌다. 그러면 형광등이 인이구나. 근데 불을 딱 켰는데 불이 안 켜져. 저거 불이 난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럼 뭐 기름이 떨어졌나? 배터리가 나갔나?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불이 내진 거죠. 배터리가 나갔으면 다시 충전을 하면 다시 시동이 걸리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자동차가 잘 굴러가고 이제 시동이 걸리면 다시 인해지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경물치지 공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대로 이제 인사로 들어오면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라면 부모의 인이 있겠죠. 그 부모는 어떤 인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게 이제 부모의 인이겠죠. 그런데 맨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하면 이제 그 순간 부모가 이제 불인해진 거죠. 그 임금은 어떨까요?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또 백성들을 잘 보호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임금이 해야 될 어떤 인한 모습이죠. 그런데 맨날 사람이나 죽이고 전쟁이나 하고 부정부패나 하고
그러면 그 임금은 이제 불인해진 거죠.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사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사에도 다 적용하기 때문에 공자님의 인사상 인을 이제 회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자님의 사상을 가장 이제 잘 이어받은 게 이제 바로 안자 선생님이시죠. 그 안자는 이제 안연 이제 이름은 회죠. 안회. 그리고 호가 이제 자가 자연 또는 안연 또는 안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자님보다 한 30살 좀 어린 제자죠. 공자님이 아마 애제자로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연은 이제 상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님의 덕행을 가장 잘 실천한 제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빈낙도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성으로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자의 그 상징적인 어떤 사상과 철학은 뭐냐? 공자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은 인을 하루에 한 번도 실천하기 어려운데 아내는 인을 3개월 동안이나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직접 평가를 하시죠. 그런 이제 안연이 실천했던 그리고 안연이 아성으로까지 이렇게 추앙받을 수 있었던 건 이제 뭐 다른 뭐 원인들 다른 어떤 그 실천 행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안연이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첫째는 불천노입니다. 불천노. 안연은 아무리 이렇게 화가 나고 이제 분노하는 일을 들었어도 그걸 다른 사람에 옮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모든 게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연에게 하소연하고 뭐 하면 그냥 안연은 그걸 다 들어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또 뭐 옆에 친구한테 옮기고 뭐 가족한테 옮기고 이게 누구를 시시비비가 자꾸 옮겨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도 더 쌓이고 이렇게 되는데 안연은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분노, 노함을 옮기지 않았다. 또 불의과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았다. 불원복 한 번 잘못한 거를 멀리 가지 않고 빨리 회복했다. 이제 이러한 거를 이렇게 잘 실천해서 아성의 경지까지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젊은 나이에도 오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이제 연국 복성공으로 이렇게 가봉되면서 현재 문묘에 이제 모셔져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자 선생을 이렇게 소개드리면요. 정자는 공자보다 46살이나 이제 어린 제자인데요. 그 정자의 이제 아버지가 정점이에요. 근데 정점은 좀 노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이제 그가 학습을 수양하는 것으로 이제 내성과 신독, 철저하게 자기를 이렇게 살피고 독실하게 그거를 이제 실천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공자께서는 정자하고 이 정점 이 두 분을 효도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효경과 대학은 정자가 지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정자는 이제 성국 종성공으로 이렇게 봉해지고요. 정자에 대해서 논어의 이제 2구절을 제가 뽑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자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는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자께서는 나는 날마다 3가지로 내 몸을 살피니
남을 위하여 이를 도모해 주매 충성스럽지 못했는가? 친구, 부모와 더불어 사귐에 성실하지 못했는가? 전수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5일 삼성오신 하시니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제 반성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증자는 아주 독실하게 자기를 살피고 이제 수행을 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증자가 병이 이제 위중하자 제자들을 불러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불을 걷고 나의 발과 손을 봐라. 시경에 이르기를 전전긍긍하여 깊은 못에 임하듯이 하고 엷은 얼음을 밟듯이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살아서 이렇게 몸을 온전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 이제 제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효의 마침이 바로 이제 불감회상을 실천하면서 이제 효를 다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이건 논어 태백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사 선생님이신데요. 자사는 이제 공자의 손자죠. 공자의 손자로 이제 공자의 학문을 이렇게 또 정통으로 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용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이제 정성성자 성을 자신의 핵심 철학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의 사회 윤리관은 달도와 달덕으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데요. 오륜을 달도라고 그러고요. 이제 인용 이 3가지를 달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상으로는 이제 중용에서 9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요. 원나라 때 기국 술성공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맹자 이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맹자 너무 잘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의 인물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이제 맹손격이었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장씨라고 하나 이제 분명치는 않습니다. 맹자께서는 40세를 전후해서 추나라 목공에 발탁은 되었으나 당시 이제 사회가 혼란해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이제 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제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전파했던 인물인데요. 맹자의 대표 사상을 들으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왕도 정치일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해서 성선설을 주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 이제 공자의 인사상을 갖다가 4가지 항목,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킨 인물이죠. 그래서 원나라 때는 추국 아성궁으로 이렇게 추중이 됐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맹자는 이제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한 어떤 선성설을 주장을 했고, 또 구체적인 수양 방법으로는 호연지기를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의와 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의리사상을 얘기하고, 또 왕도정치, 인정, 여민동락 이런 사상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혁명사상이 특히 맹자에서 두드러지는데 이제 물을 백성에 비유하고 배를 군주에 비유해서 배가 항상 무리를 떠다니지만 한번 물이 성나면 배도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맹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 맹자에는 굉장히 어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사상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맹자는 이제 학문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의 인물이죠. 2400년 전에도 개와 닭을 집에서 길렀나 봅니다. 사람들이 개와 닭을 집에서 기르다가 이제 낮이 되면 이렇게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온 동네방네 개, 닭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자기 마음을 잃고서는 찾는 사람을 많이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도 보면 이렇게
강아지를 찾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전보선 때 이렇게 광고를 내고 하는데 그게 2400년 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어떤 마음의 부분은 뭐 시소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다른 것이 없다. 학문하는 방법은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 사상은 저는 이제 의리 사상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맹자 첫 장이 바로 양해왕장인데 양해왕이 맹자에게 첫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로운 말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맹자께서 왜 하필 왈이 있고 왜 이익을 묻느냐 의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맹자께서는 의와 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지침을 맹자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성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오성에 대해서 향교에 출입하는 분들이라면 대략 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자님의 인사상이 단순히 관념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삶 속에서 그 인이 수없이 구현될 수 있고 그걸 찾아낼 수 있고 그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내 삶에 그야말로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인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유사로 양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향교를 새롭게 혁신하고 새롭게 뭔가 활성화시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향교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자님의 인사상으로 보면 아직 인이 좀 많이 회복이 필요하다. 뭔가 이렇게 맥박이 활발하게 뛰어야 되고 심장이 그냥 활발하게 뛰어야 되는데 향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하고 글 읽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향교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는 향교가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약해져 있다. 그런 건 곧 인이 많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의 인사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향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첫 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